행복해야 할 노후가 불안한 이유 은퇴 세대 집단 우울의 정체.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 우리는 은퇴를 이렇게 말한다. 평생 일했으니 이제는 느긋하게 살 시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아침에 알람 없이 눈 뜨는 살. 말만 들으면 은퇴는 분명 행복의 시작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르다. 막상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 후 몇 년이 지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더 자주 나온다. 생각보다 너무 불안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는데 돈이 버틸까 모르겠어. 이상하지 않은가? 그토록 바라던 은퇴인데 왜 마음은 편해지지 않을까? 왜 오히려 우울, 무기력, 불안 같은 감정이 몰려오는 걸까? 요즘 은퇴 세대에게서 나타나는 이 감정은 개인의 나약한 문제가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을 은퇴 세대의 집단 우울이라고 부른다. 사회 구조, 경제 환경,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이야기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로 다가온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을 직업으로 자신을 설명하며 살아왔다. 무슨 일 하세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직업으로 대답한다. 그만큼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정체성이 된다. 그런데 은퇴는 이 정체성을 한순간에 떼어낸다. 더 이상 회사에 갈 이유도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조직도 없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나는 이제 뭐지? 사회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문제는 이 질문에 답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은퇴 후 삶을 쉬는 시간으로만 생각했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깊이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공백은 곧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장기화되면 우울로 발전한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불확실성이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건 역시 돈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다. 실제 자산 규모와 우울감은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 있어도 불안해하는 사람은 계속 불안해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돈의 많고 적음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감각이 더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이다.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의료비는 오르고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불안정할수록 은퇴 세대의 불안은 더 커진다. 결국 아껴 써야지라는 생각이 삶의 즐거움 자체를 죄책감으로 바꿔버린다. 관계가 줄어드는 순간 우울은 빨라진다. 은퇴는 인간관계에도 큰 변화를 준다. 직장이라는 공간이 사라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하던 대화가 급격히 줄어든다. 아내나 남편과 하루 종일 마주하게 되면서 갈등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다. 친구 역시 은퇴 시기가 다르거나 건강 문제로 점점 만나기 어려워진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런데 은퇴 후 이 관계망이 급격히 축소되면 외로움은 생각보다 빠르게 마음을 잠식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은 커지고 결국 나만 이렇게 뒤처진 것 같아라는 감정으로 이어진다. 사례 1회사 안 나가니까 하루가 의미가 없어요. 63세에 은퇴한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다. 퇴직 전에는 이제 좀 쉬어야지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다. 그런데 은퇴 후 6개월쯤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밤이 된다. 처음엔 편하다고 느꼈지만 점점 스스로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김 씨는 말한다. 회사 다닐 때는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 스트레스마저 그리워요. 결국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야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시작하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이 사례는 일의 부재가 곧 삶의 공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사례 2도는 있는데 쓰기가 무서워요. 은퇴한 지 5년 된 이 씨 부부는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을 갖고 있다. 주변에서도 노후 걱정 없겠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런데 정작 부부는 외식 한 번에도 오래 고민한다. 혹시 나중에 아플까봐. 이 돈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봐. 이 씨는 말한다.
돈이 줄어드는 걸 보는 게 너무 무서워서 즐거운 일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 경우 문제는 자산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제감을 잃었다는 느낌이다. 이런 불안은 우울로 이어지기 쉽다. 사례 3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어요. 혼자 사는 70대 박 씨는 은퇴 후 사람 만날 일이 거의 없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몰랐지만 요즘은 하루 종일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 날이 많다. 괜히 전화했다가 귀찮아할까 봐요. 외로움이 쌓이면서 박 씨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줄어들었고 결국 무기력감과 불면을 겪고 있다. 이는 관계 단절이 은퇴 후 정신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잘 보여준다. 은퇴 우울, 개인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다. 은퇴 후 우울과 불안은 의지 부족이나 성격 문제로 생기는 게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 사회적 역할의 상실, 불확실한 미래, 줄어든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 역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다. 어떤 하루를 살 것인지, 어떤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 것인지까지 포함해야 한다. 노후가 불안한 이유는 아직 그 질문들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행복해야 할 노후가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제 필요한 건 참아야지가 아니라 은퇴 이후의 삶을 다시 설계할 용기다. 그때서야 은퇴는 비로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은퇴 세대의 집단 우울은 왜 동시에 나타나는가? 은퇴 후 우울이 개인마다 제각각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 세대에서 집단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단순히 요즘 어르신들이 약해서 그래요 같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나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지금 은퇴를 맞이하는 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극적으로 환경 변화를 겪은 세대다. 가난한 어린 시절, 고속 성장기, 평생 경쟁 중심의 직장 문화,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장수 사회까지 이 모든 걸 한 세대가 다 겪었다. 문제는 이 사회가 오래 사는 삶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쓸모있음을 느낄 때 안정된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단순히 쉬는 상태에서 행복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뇌는 안정감을 느낀다. 전두엽은 목표와 역할을 담당하고 보상 시스템은 내가 한 행동이 의미 있었다는 신호를 줄 때 활성화된다. 그런데 은퇴는 이 구조를 한 번에 끊어버린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 하루의 목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사라진다. 그러면 뇌는 혼란을 느낀다. 그 결과가 무기력, 집중력 저하, 우울감이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뇌가 역할 상실을 스트레스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특히 평생 성취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충격은 더 크다. 나는 열심히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컸던 사람일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시간처럼 느껴진다. 은퇴 후 우울은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다. 흔히 이렇게 말한다.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서 우울해진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쓸 구조가 없어서 우울해진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구조화된 시간의 스트레스라고 부른다. 일정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는 사람의 감정 기복이 오히려 더 커진다. 특히 노년기에는 하루 리듬이 무너지면 수면 장애, 식욕 저하, 우울이 연쇄적으로 나타난다. 회사에 다닐 때는 싫어도 출근 시간이 있었고, 점심 시간이 있었고, 퇴근 시간이 있었다. 이 리듬이 사라지면 뇌는 낮과 밤, 시작과 끝을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은퇴 후 하루가 너무 길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사실은 시간이 길어진 게 아니라 시간을 구획해주던 기준이 사라진 것이다. 장수사회, 그러나 준비는 중년까지만 했다.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났다. 문제는 삶의 길이만 늘어났지, 삶의 설계는 여전히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60세 은퇴 후 1015년 정도를 노후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30년 이상을 은퇴 상태로 살아야 한다. 이건 인생의 거의 3분의 1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30년을 어떻게 살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교육도, 직장도, 사회도 은퇴 이후의 삶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은퇴는 준비된 단계가 아니라 갑자기 떨어진 공백처럼 느껴진다. 이 공백은 자연스럽게 불안으로 채워진다. 사회적 비교는 은퇴 후에도 멈추지 않는다. 은퇴하면 경쟁에서 벗어날 것 같지만 사실 비교는 형태만 바꿔서 계속된다. 누구는 아직도 일한다더라. 누구는 연금이 이만큼 나온대. 누구는 여행 다니며 잘 산다더라. 문제는 은퇴 후에는 비교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직장에서는 성과로 만회할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럴 기회가 없다. 이때 비교는 자존감을 빠르게 깎아먹는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 불가능한 비교 스트레스라고 한다. 특히 남성 은퇴자의 우울 비율이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통적으로 일하는 존재로 정체성을 형성해 온 경우 은퇴는 곧 사회적 위치 상실로 느껴진다. 이 상실감은 말로 표현되지 못하고 우울이나 분노, 무기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필요한 건 은퇴 후 회복 탄력성이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은퇴 후 우울을 완전히 피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다. 하지만 빠르게 회복할 수는 있다. 그 핵심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 회복 탄력성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구조와 환경에서 만들어진다. 일정한 루틴, 작은 역할, 지속적인 관계, 그리고 내가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 이 네 가지가 갖춰질 때 은퇴 후 삶은 다시 안정되기 시작한다.